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교수님 두 분이 나와 주셨는데요. 우선 두 분 모두 자기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천상명입니다. 시즌 1 때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성모병원 신경과 류동우입니다. 오늘 첫 출연이라서 많이 긴장되는데요. 옆에 천상명 교수님과 이웅우 교수님이 계셔서 조금 덜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고맙습니다. 또 청 교수님은 지난 시즌 때 뵙기 때문에 더 반가운데요.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두 분의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구호부터 먼저 외치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사실 천 교수님 하면 운동 치료가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거든요. 오늘도 아마 주제가 운동에 관련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시즌 1 때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었었죠. 오랫동안 구독해 오신 분들은 왜 같은 주제를 또 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제 운동 치료가 파킨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시간에 걸쳐서 따로 운동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제가 보호자 입장이 돼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만약 보호자라면 안 그래도 환자가 운동 증상이 심해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운동을 하시다가 더 큰일이 나면 어쩌나 싶어서 되도록이면 집에 그냥 계시게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파킨슨 환자가 운동을 하면 얼마나 증상이 개선되는지, 눈에 띄게 개선이 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효과까지 같이 설명을 해야 운동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와닿을 것 같거든요. 천상명 교수님,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더불어서 운동의 효과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와 효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일반적인 상식이라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운동은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넘어서서 필수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한희경 씨가 말씀하셨듯이 걷기도 힘든 파킨슨병 환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위해서 고안된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파킨슨병을 잘 아는 운동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이런 걷거나 움직이는 대부분의 운동 증상, 특히 균형장애와 같은 이런 증상도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보존되는 것은 덤이죠. 이런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이 떨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경우 이 병의 경과도 바꿔서 증상이 더 경해지고 필요한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나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운동이 파킨슨병의 증상도 줄여주고 병 자체도 치료가 되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니 반가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짝 언급만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특별히 개선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류동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떨림, 느린 동작, 경축 등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용량 약물 치료가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약물 단독 치료보다는 운동 치료를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하시는 게 운동 증상 조절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보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병의 중등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삶의 질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약물 치료는 이런 보행 증상이나 중심 잡기 기능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네, 운동 증상의 핵심적인 불편함이 이 운동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니 너무 좋은데요. 파킨슨병 증상 중에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청 교수님, 아까 비운동 증상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잠꼬대나 혹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오랜 시간 잠을 자더라도 낮에 졸리거나 주간 활동, 특히 낮에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운동 자체가 수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 동안의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호전된다면 운동으로 수면제와 같이 뇌신경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흔한 자율신경 이상 증상, 변비 혹은 기립성 저혈압 같은 이런 자율신경 증상도 개선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통증이죠. 그러니까 파킨슨병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어깨나 허리 이런 통증은 아주 일반적인데 이런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은 운동을 통해서 관절이나 혹은 그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움직임도 개선시키고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는 효과가 더불어 같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뇌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치매이실 텐데 치매 같은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그 밖에 기억력, 주의력, 사고력, 작업 능력이나 여러 가지 수행 능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의 연결이기 때문에 이런 뇌의 네트워크를 강하게 만들고 뇌에 자극을 줘서 뇌의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운동이 이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뇌의 기능, 또 예를 들면 우울감, 충동 조절 등도 개선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파킨슨병 운동의 효과는 초기부터 했을 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초기부터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운동 효과가 굉장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교수님들도 아시잖아요. 운동하기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 반드시 할 거야. 이런 확실한 근거를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율동훈 교수님. 우선 운동이 파킨슨병의 진행과 악화를 막아주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약물들이 이런 신경보호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이런 신경보호 효과의 가능성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파킨슨 환자들의 증상이 개선되었다거나 악화를 막았다는 보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운동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반 질환이라든지 사망률을 낮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전국 파킨슨병 환자들이나 파킨슨병이 발병하지 않은 정상인들에서도 운동이 파킨슨병의 발병을 낮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서 대규모 운동 연구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운동이다 보니 대규모 적응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결과가 너무 솔깃한 것 같은데요. 파킨슨병은 왠지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해보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엄청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도 혹시나 하고 해보기 정말 좋은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운동은 파킨슨병 증상 개선, 그리고 말씀하셨던 치료, 두 가지 목표를 다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외래 때마다 환자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환자분들은 에이, 또 저 선생님 할 말 없으니까 똑같은 말 하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표정이 다 읽히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 처방, 이거는 저희 약물 치료와 양대산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약물 처방만큼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까지 운동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운동의 종류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냥 요건 좀 내 취향이다. 이런 거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정말요? 뭐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뭐 뭐든지 좋죠. 오히려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금방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운동보다는, 너무 거창한 운동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운동에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쉬워서 근육 단련이 안 되는 정도의 운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나한테 맞는 적당한 운동을 고른다면 무엇이든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러닝머신에서 걷기만 해도 힘드시니까 한 10분 정도만 여기까지만 시켜야지 라고 정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 적당한 운동의 목표인가 걱정될 수는 있잖아요. 혹시 파킨슨 환자나 가족분들이 적정한 운동의 목표치 스스로 정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기준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원칙은 사실은 편한 범위보다는 조금 도전적인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뭐 따지자고 얘기를 하자면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파킨슨병 환자분이라면 WHO 세계건강기구가 추천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강도 운동, 예를 들어서 조금 빠르게 걷기나 혹은 가볍게 뛰기, 배드민턴, 골프 이런 운동 같으면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주 3회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은 달리기나 수영, 에어로빅 같은 그리고 또 높은 중량을 요구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 있는데요. 15분에서 30분 정도 주 3회를 추천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도 일반인과 운동의 강도 목표치가 같다는 데서 정말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고강도 운동은 그래도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파킨슨병 환자들이 과연 하실 수 있을지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고강도 운동이 환자들의 안전 문제와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운동을 시행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연구에서 적절한 준비와 교육을 한다면 고강도 운동이라도 환자들이 설정한 목표치를 충분히 이루어낸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면 고강도 운동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께서 운동을 실제로 몇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구독자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할 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아쿠아로빅과 같이 수중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물 속에서는 운동 효과를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고 특히 수중 운동은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통을 가진 분들에게 이 통증이나 이런 부분을 경감시키면서 운동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력이나 균형 능력 등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자체도 더 호전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로빅은 특히나 안전한 환경에서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시행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류동우 교수님께서도 운동 추천해 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나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둘 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운동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균형감,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 설정이 쉽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속도와 거리라는 단순한 목표 설정만으로도 일정한 운동량을 유지할 수가 있고 조절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걷고 뛴다는 게 단순해 보여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동작들이 결합된 자동화된 신체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체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 걷기, 러닝머신,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걷고 뛰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권유드리고요. 최근에는 노르딕 워킹이라는 스틱을 이용한 전신 운동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우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춤추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들이 여럿 있거든요. 네. 그런 연구들을 보면 운동 증상, 또 보행 증상들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특히 많이 연구가 된 춤이 탱고인데요. 탱고가 이런 운동 증상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춤추면 되게 즐겁고 신나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이 운동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고 또 즐거우니까 삶의 질도 좋아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운동이 재밌고 즐거우면 환자들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 삶의 의욕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미있게 운동하고 싶다. 저는 그렇다면 춤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춤 좋죠. 저도 20대 때 많이 좀 놀아봤거든요. 이게 은근 에너지 소모도 있고 또 네. 즐겁잖아요. 그런데 춤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요즘 위라든지 이런 비디오 게임 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포츠 게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운동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게임기 성능이 좋아지고 신체에 착용하는 센서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동작의 움직임이나 균형 그리고 기능적인 움직임을 훈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으로 하는 운동은 커다랗게 특별한 공간을 필요치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데요. 이제 적응 감시와 보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흔히 이용된 많은 연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다 보니 동작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니까 효과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다만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만 요구되는 운동은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킨슨 환자가 어떻게 운동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운동을 결심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운동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류동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자신의 파킨슨병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약물의 복용에 따른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가급적이면 약물 효과가 있을 때 운동을 하셔야 하고, 어지러움증이나 졸림이 있을 때는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 본인의 소변 문제나 어지러움증, 발한 등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있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지와 정서 함양, 관련된 지식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거나 관리를 해주실 가족이나 치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운동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받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천상명 교수님 덧붙여서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될 환자들이 있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특별히 일부 환자들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서 신부 뇌 자극 수술을 시행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자극 발생기를 몸에 착용하고 있고 이것이 뇌로 연결되는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가능한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는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킨슨병 환자가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운동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한 장으로 요약 캡처할 수 있게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약에 대한 연구만 많은 줄 알았는데요. 운동 치료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과가 긍정적이고요. 앞으로도 좋다더라 하는 결과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류동우 교수님, 학회 차원에서도 연구가 많겠죠?
네, 설명 중간중간에 운동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저희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들과 운동 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운동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동 치료 효과에 대한 다양한 좋은 결과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회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청 교수님께서 아까 대기실에서 저한테 뭐 이런 거 준비 중이라고 자랑하셨잖아요. 어떤 건가요? 네, 시즌 1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이라는 안내 책자가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태극권, 요가, 저항운동, 트레드밀 운동의 결과들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각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가 운동 프로그램도 소상히 개발하여서 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운동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직 발간 전이지만 올해 4월 레드 튤립 데이, 파킨슨병의 날에 맞추어 공개되어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항상 스튜디오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파킨슨병 101가지 이야기, 그리고 곧 출간될 운동 안내서까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정말 희망을 드리는 지침서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용 교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 1 때처럼 실제로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요. 환자들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가, 두 번째는 태극권, 세 번째는 자가 운동인데요. 모두 짧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운동 상황에 맞게 잘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파킨슨 팁입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 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